네, 전해드린 대로 이 김태호 전 구청장 특별 사면을 두고 조국 전 장관 또 김 전 구청장 사이에 설전이 지금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두 분과 이 두 사람의 악연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어떤 그 감찰 무마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민정수석실 산하에 반부패 비서관실이 있고 그 밑에 특별감찰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2003년 노무현 그 전 대통령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특별감찰관을 마련했는데 그 대상이 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어떤 관련되는 사람들의 비위를 어떻게 보면 감찰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017년, 18년 이럴 때에 이제 그 유재수 부산시 그 부시장 경무 그 당시에 이제 그 금감위원회에 이제 국장이었던 분에 대한 감찰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위에 각종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감찰 그만둬라 이런 라인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박형철 그 당시 이제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그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감찰을 중단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그때에 이제 그 특별감찰 반원으로 있던 그 지금 이제 그 김태우 당시 특별감찰관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그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유죄면은 나는 무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익신고자 지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입장이고 김 전 구청장의 입장은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부의 권익위가 나를 공익신고자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건가요?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침해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공익신고를 한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공익침해 행위도 구체적으로 별표의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서 법령이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김태우 구청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권익위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위해서 어떠한 보호 조치라든가 처벌 감경 조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공익신고를 하였지만 거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권익위 차원에서도 이미 확정적으로 봤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꾸준히 공익신고가 아니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의심된다라고 강하게 비판까지 하고 있을 정도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조국 전 장관은 또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2심이 아직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태우 전 구청장은 조국 장관이 유죄면 나는 무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익신고를 관련해서 35건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태우 전 감찰반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해놓은 결정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김태우 지금 전 강서구청장 홈페이지에 페이스북에 가봤더니만 그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결정문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결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신고자다. 나아가 공익신고자 관련된 법에 따라서 불이익 처우 금지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35개를 신고를 했는데 그중에 30개는 공익신고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개 정도가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사실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가 됐고 아하.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예. 대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공익신고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 내부적으로 이제 그 어떤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것까지 왜 같이 해서 이렇게 다 공개를 했냐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예. 예. 결국은 핵심 본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 직권남용 혐의가 1심에서 인용이 됐고 그 또한 실형까지 선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은 왜 도둑을 놔두고 신고자를 지금 비난하느냐 하면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에 관심이 쏠렸던 건 아무래도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김태우 전 구청장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김기현 대표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어떻다고 판단하시나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 당헌 당규로서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있어서 어떤 책임이 있어서 재선거, 보궐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선거라든가 부산시 선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 다 어떻게 보면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서 공천을 할 경우에 이른바 내로남불 그런 논란이 예. 있는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심스럽지만 공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 뇌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전에 공익신고로 사실상 국민권익위에서 인정했던 사건 중에 예. 일부에 대한 어떤 기소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서 그 공천을 네. 하는 것이 예. 문제가 있냐는 것은 당 내부 그리고 여론의 어떤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는 이 구청장이 이제 본인은 이제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의지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무조건 출마를 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여당에서 공천을 하리라고 봅니다. 설령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무공천을 하던 형식으로 네네. 아마 김태우 전 구청장을 도와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 자체가 이미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면권을 행사해서 예. 이러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자체가 예. 이미 그 용산의 의지를 그 여당에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왜 이 보궐선거가 있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러한 비위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는 상태로 유죄 판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정도로 다시 한번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아마 지지 않을까 싶고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이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이 신모 씨 사고 당일 수면 마취제를 2번 연속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많이 맞았다는 뭐 일부 보도도 있긴 합니다. 신 씨가 약물 과다를 의혹을 부인했던 것, 야 이건 완전히 거짓말로 들통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예. 과정에서 지금 지난 8월 2일 날 예. 오전에 이 피의자가 강남 압구정대에 있는 이게 가서 피부 시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면 유도제와 신경 안정제까지 투약을 받아가지고 오후까지 어떻게 보면은 네. 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깨어나는 그런 예.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할 경우에 수면 유도제를 받을 경우에는 절대 자동차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전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의원급에서 이 정도의 어떤 수면 유도제와 같은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한 시술 목적의 어떤 투약인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다른 어떤 개인적으로인 관계에 따라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 지금 앞으로 추가적인 논란이 지금 예상되는 부분으로 불거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해당 병원 측에서는 치료 목적 외에 약물 투여는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너무 이례적이다. 하루에 2번의 수면 마취제
투약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거든요. 과다 투약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예. 않다고 한다면 본인들까지 책임을 예.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예. 우선일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당사자와 그 병원이 그동안 네.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고 진행을 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예. 그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찰의 행동도 좀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미 마약이라는 거 확인했는데 보내고 보강 수사를 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 결국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제 그 불구 수사 원칙이기 네. 때문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완전히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약 관리 검사에서 마약 그 네. 반응이 나왔던 것이고 네. 나아가 유사한 동정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어떤 그 풀어줄 것이 아니고 예. 추가적인 어떤 마약 검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무단히 석방했다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와 아울러서 이와 같이 이제 불구속 어떤 그 재판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예. 아니면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감찰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신원 보증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현장 체포를 하고도 신원 보증을 변호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풀어줬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됐거든요. 신원 보증이란 거 법적인 효력을 어느 정도 갖는 건가요? 신원보증 제도는 과거에는 네. 그 예규라든가 별도의 규정 없이 진행이 되어왔던 부분이죠. 네.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것들이 2015년 말쯤에 예. 검찰 예규를 통해서 이제 규정화가 되었죠. 예. 신원 보증이 있다고 한다면 풀어줄 수 있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좀 약간 확대시킨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신원 보증이라는 구태여 그런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차피 피의자에 대해서는 예. 전원 구속 조치는 아니거든요. 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상황에서 괜히 신원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괜한 억측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고 예. 어차피 신원보증이라는 것은 검찰 예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찰이 여기에 따라야 될 의무는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굳이 구태여 이슈화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 이슈가 됐다는 얘기하는데 박영진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한테 왜 이런 신원보증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정비하지 예. 않느냐라는 취지로 질타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검수완박돼 가지고 이게 사실 어떤 그 수사 지휘에 대한 대상 권한이 없어지니까 이런 게 의미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왜 우리를 탓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그 공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국민으로서는 이게 사실 검수완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들만 녹아라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검수완박 자체에 대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장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